여러분 혹시 소니 워크맨이라고 아시나요? 에? 소니 워크맨이요? 누가 요즘 워크맨 써요? 에? 그것도 가격이 80만원에서 150만원이 넘는데, 근데 이상한 게 제가 약 2주 넘게 써보니까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음악 듣기가 좀 너무 심심해졌어요. 이건 진짜 맡긴 사람이 들어도 느낄 만큼 분명히 달라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굳이 비싼 돈 들여 살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인지, 스마트폰과 비교해서 들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여러분이 보통 스마트폰에서 듣는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 멜론 같은 앱으로 이미 충분히 잘 듣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워크맨이 왜 필요한가? 맞아요. 솔직히 아이폰이나 갤럭시, 최신 이어폰으로 같이 들으면 충분히 들을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가 있어요. 충분히 들린다와 제대로 들린다는 다르거든요.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은 음악 전문 기기가 아니에요. 카메라 촬영도 해야죠, 고성능 작업도 해야죠, 게임도 해야죠, 웹서핑도 해야죠. 정말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디오 회로는 최대한 작게 설계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악을 들을 때 결국 노이즈도 생기고 왜곡도 생길 수밖에 없죠. 비유하자면 이래요. 마치 음식으로 따졌을 때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 건 맛있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배는 차죠. 충분히 먹을만 합니다. 그런데 인류 셰프가 즉석에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 워크맨은 음악만을 위해 만든 전문기기 DAP입니다. 소니가 시그니처 플래그십 워크맨에 쓰는 X마스터 HX 앰프 칩을 그대로 넣었어요. 오디오 전용 부품이 탑재돼서 잡음을 줄이는데 온 에너지를 기울인 기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마트폰과 물리적인 차이도 존재합니다. 바로 4.3mm 밸런스드 단자. 이거는 예전 스마트폰에도 없었던 단자예요. 이게 있으면 음악 신호 경로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소리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좌우 구분해서 들리게 됩니다. 마치 좁은 골목에서 빠져나와 넓은 광장에 있는 듯한 느낌이죠. 제가 오늘 워크맨 두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는 ZS707, 또 하나는 WM1 AM2입니다. 이 둘은 무슨 차이냐? 간단히 말하자면 ZS707은 동생, WM1 AM2는 형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내부 핵심 부품은 거의 똑같아요. 즉 음질 스펙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봐도 됩니다. 앰프칩 같고 밸런스드 단자도 같고, 다만 출력값은 WM1 AM2가 좀 더 좋긴 한데, 솔직히 저는 아무리 눈 감고 귀 기울여서 들어도 차이는 느끼기 어렵더라고요. 다만 딱 들었을 때 크기와 무게 차이는 분명합니다. ZS707은 WM1 AM2의 후속작으로 좀 더 컴팩트하고 무게도 가벼워 휴대성이 훨씬 뛰어나요. 충전 버튼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버튼을 잠그는 홀드 버튼과 SD카드 슬롯 위치도 약간 다릅니다. 제가 둘 차이 표를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해서 ZS707은 좀 더 대중성과 휴대성에 집중한 제품이라 이어폰이나 가벼운 헤드폰 쓰시는 분들한테 맞고요. WM1 AM2는 장시간 음악 청취가 필요하신 분들, 제대로 된 오버이어 헤드폰을 쓰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적합합니다. 자, 이제 이게 핵심이죠. 실제로 들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첫 번째로 스마트폰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들려요. 저도 몰랐는데 평소 스마트폰에서 뮤직 스트리밍 앱에서 듣는 거는 이렇게 좀 거칠고 소리가 찢어졌구나. 소니 워크맨 덕분에 제대로 알았습니다. 마치 하이브리드 진공관 앰프처럼 풍성한 사운드를 가지는데 느껴지는 그 음질의 느낌이 약간 좀 실크 같다고 해야 될까요? 평소 항상 듣던 음악이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게 들려요. 이게 같은 헤드폰으로 들어봤는데도 차이가 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두 번째는 보컬, 목소리가 분명해져요. 특히 어쿠스틱, 재즈, 클래식 발라드 같은 장르에서 보컬이 훨씬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마치 가수가 딱 거기 서 있는 느낌이랄까요? 세 번째로 디즈 얼티메이트 기능이 정말 신기한데요.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같은 스트리밍 음원도 실시간으로 음질을 보정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나온 최신 OLED TV에서 마치 예전 영화나 드라마도 실시간 AI 리마스터링 기술로 화질을 좋게 해주는 것처럼 음악도 똑같이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 프로세서라는 기능도 정말 재밌습니다. 이건 옛날 LP, 레코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날로그 감성을 사랑하셨던 분들이 이거 딱 기능 켜놓으시면 마치 그 시절 그 감성으로 음악을 듣는 듯한 느낌이 나요. 한 가지 팁으로 좀 더 레트로 감성을 제대로 느끼시려면 홈 화면에서 음악 플레이어를 선택한 뒤 우측 상단에 옵션 선택에서 테이프 재생화면 표시를 활성화해보세요. 이런 마치 디스플레이가 예전 레트로 감성의 카세트 테이프 느낌으로 바뀌어서 훨씬 더 감성적이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제품은 저는 무선보다는 무조건 유선으로 들으시길 적극 권장드리는데요. 일단 물리적으로 3.5mm와 밸런스드 포트까지 지원해주는데 블루투스 방식으로만 듣는 거는 솔직히 너무 아까워요. 아시겠지만 블루투스 방식은 어쩔 수 없는 전달 방식에서 생기는 소리 압축 과정 때문에 아무리 워크맨 내부에서 고급 덱과 앰프가 만들어낸 품질로 사운드를 원음에 가깝게 보정해준다고 해도요, 사실 원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음원 손실 없이 들으시려면 스트리밍 앱은 애플 뮤직에서 무손실 음원 그대로 유선 연결해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으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참 워크맨은 덱 기능도 지원하는데요. 덱은 쉽게 말해서 직접 파일을 내부에서 디지털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이어폰과 헤드폰으로 출력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디지털 음악 파일은 컴퓨터 안에서 숫자 0과 1로 존재하는데 이거를 스피커나 이어폰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면 전기 아날로그 신호만 받아들이거든요. 이럴 때 덱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훨씬 더 노이즈가 적고 변화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음질이 뛰어나져요. 즉 PC나 맥북에서 나오는 음악 신호를 워크맨에서 받아서 처리한 뒤에 이어폰이나 스피커, 헤드폰으로 출력하면 평소보다 훨씬 더 좋은 사운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따로 고급 외장 덱을 사지 않더라도 워크맨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마 저처럼 평소 덱을 써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달라지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구글 기반 디바이스인데요. 즉 구글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셨던 유튜브라든지 크롬 같은 앱을 설치해가지고 계정만 로그인해 편하게 연동해서 쓸 수가 있어요. 다만 평소 쓰는 스마트폰보다는 확실히 터치 반응성이라든지 기기 성능이 약간 좀 버벅거리는 것 같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 워크맨은 음악 전용 머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에는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심카드를 꽂을 수가 없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와이파이를 연결하거나 내 스마트폰 핫스팟을 연결해 네트워크를 쓸 수밖에 없다 보니 저처럼 스마트폰은 집에 놔두고 밖에 나가서 운동할 때 워크맨으로 음악만 듣길 원하신다면 스트리밍 앱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평소 고음질 음원 파일이 있으시다면 SD카드에 저장해 워크맨에서 직접 듣는 방식도 있어요. 이런 밖에서 네트워크를 잡지 않더라도 충분히 워크맨 본연의 기능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용시간도 24시간에서 40시간까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음악 청취할 때도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 결론은 누가 사야 되고 누가 사지 말아야 되냐? 저는 우선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첫 번째로 고급 이어폰과 헤드폰이 있는데 기기 출력이 아쉬우셨던 분들, 나는 또 음악 마니아라서 음악을 들을 때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 뭔가가 워크맨에 있습니다. 그 평소 나는 음악 감상이 취미인 마니아 분들, 그런 분들은 워크맨으로 음악 들으시면 카메라 마니아가 DSLR, 하세블러드, 라이카를 사는 것처럼 음악 마니아에겐 워크맨이 이 포지션이에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좀 더 구매를 고민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평소 음악을 들어도 주로 배경음악 깔아놓고 음악 듣는 거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솔직히 구매하셔도 만족감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이어폰도 2, 3만원짜리도 충분히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 제품 사시면 마치 컴퓨터로 따졌을 때 최신 CPU와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고성능 게이밍 컴퓨터를 샀는데 모니터 출력은 예전 20년 전 모니터를 쓰는 720p 화질까지밖에 안 되는 그런 모니터를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 아쉬운 점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는 써보면서 아쉬운 게 최대 볼륨 크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ZS707은 한국 미국판 출력이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유럽 청력보호 규정 때문에 볼륨 상한이 막혀 있어서 저항이 좀 있는 오버이어 헤드폰으로는 충분히 못 올리게끔 들을 수가 있어요. 일본판은 제한이 없는데 한국 정식판에서는 이렇게 사운드 좀 제한이 있다는 부분이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시간인데요. 솔직히 25시간, 40시간도 전 사실 일반적으로 충분하다 보는데 이게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화면 켜고 스트리밍하고 유튜브 보고 이러다 보면 생각보다 좀 빨리 줄더라고요, 배터리가. 그리고 세 번째는 무게가 크기인데 저는 솔직히 ZX707 굉장히 전부 다 컴팩트해지고 가벼워졌지만 좀 더 많이 컴팩트해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는 WM1, AM2는 처음 딱 들었을 때 이거 밖에 나가서 들고는 못 쓰겠는데? 그 생각이 첫 번째로 들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솔직히 가격 대비 디스플레이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900짜리 기기인데 화면이 LCD에 720p 화질이에요. 사실 음악 전용 기기라서 화면에 대한 그런 니즈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 해상도가 좀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니 워크맨, 이 제품들이 현재까지도 존재해야 되는 이유 분명히 있어요. 확실히 스마트폰은 편리함을 위한 기기고 워크맨은 음악에 진심인 사람들을 위한 전문 기기예요. 카메라로 비유하자면 아무리 스마트폰 카메라가 요즘 좋아진다고 해도 사진 진짜 취미인 사람들은 라이카나 전용 카메라를 구매하잖아요. 저는 딱 그 이유와 같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 제품은 솔직히 모두를 위한 기기, 대중성이 그렇게 높은 제품은 아닙니다. 근데 음악을 진짜 사랑하시고 고음질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경험하시면 그래도 음악은 워크맨으로 들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쭉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바로 저처럼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워크맨 이 제품들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후기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가 이 제품 살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삶에 유용한 꿀템과 남들은 모르는 꿀팁까지 가장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볼게요. 빠이.